전북 군산의 한 PC방, 무인으로 운영되던 새벽 시간, 낯선 제보가 접수됩니다. 중학생으로 알려진 두 여학생이 매장을 반복적으로 드나들었다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보 영상에는 이들의 동선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출입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두 학생은 여러 차례 매장 안팎을 오갔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이용객과는 다른 동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흡연 부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매장 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무인 운영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발걸음은 카운터 주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듯 이들은 카운터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무인 매장의 관리 공백 속에서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매장 한쪽에 비치된 소화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학생이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비치된 장비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순간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이어 소화기에서 흰 분말이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한 학생이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누르자 엄청난 양의 분말이 매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당시 매장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한 이용객은 갑작스러운 소화기 분사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 손님은 호흡곤란과 함께 옷과 소지품이 모두 분말로 뒤덮이는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무방비로 당한 것입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분말은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매장 구석구석으로 퍼졌습니다. 천장과 벽은 물론 환풍구를 통해 내부 깊숙한 곳까지 오염됐습니다. 점주는 매장 전체가 흰가루로 뒤덮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의 컴퓨터 장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등 모든 장비가 분말에 노출됐습니다. 미세 분말은 냉각팬을 통해 본체 내부로 유입되어 메인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손실을 더욱 키웠습니다. 점주 측은 복구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청소 비용을 넘어 모든 컴퓨터를 분해해 세척하고 손상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더해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매장과 계약된 보안업체의 관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상 상황을 감지한 보안업체는 즉시 점주에게 연락을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무인 시스템의 사후 대응 체계가 가동된 것이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장 내부의 기록과 주변 탐문을 통해 소화기를 분사한 이들이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신원이 파악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주는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는 것이 점주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논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점주는 장비 교체와 영업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을 제시했지만 학생 측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책임, 연령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해 학생들의 연령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법에 따라 그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자의 책임 범위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생 측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입장은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설명을 통해 알려진 것은 초기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무인 매장 운영의 관리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무인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취약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사건 발생을 감지하고 녹화할 수는 있지만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보안 요원이 출동하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 모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무인 보안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주들은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의적인 기물 파손이나 절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안전장비를 이용한 장난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출입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무인 매장의 특성과 상충될 수 있어 기술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들의 장난과 범죄 경계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소학의 분사와 같은 행동은 타인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점주가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피해액 산정과 책임 소재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영업 손실과 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점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보호자의 감독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됩니다. 군산 PC방 사건은 하나의 제보로 시작해 무인 매장의 구조적 문제와 미성년자 책임의 법적 쟁점까지 드러냈습니다. 피해 복구와 책임 규명을 위한 절차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책임 의식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